네, 살충제 계란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이 공장식 축산에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그렇다면 이걸 바꿀 방법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유경선 교수 그리고 김진아 대표 두 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토론 주제 짧게 요약한 화면 보시겠습니다. 살충제 달걀이 파문을 일으키면서 공장식 축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사태를 따져보면 생산성을 앞세운 공장식 축산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비단 살충제 달걀뿐 아니라 2, 3년마다 되풀이되는 AI, 그리고 구제역 사태 때도 공장식 축산은 문제로 대두됐다. 환기가 되지 않고 빛조차 희미한 좁은 축사안에서 대량으로 가축을 생산하는 방식은 생명체에 대한 비윤리성으로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농산물 시장이 개방돼 있고 세계 축산물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동물복지만 강조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현재로서는 육류 소비를 줄일 방안도 마땅치 않다. 밀집식 축산, 근본적인 개선은 가능한 것인지 오늘 시사진단에서 들여다본다. 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번 살충제 계란 파문 따지고 보면 그 근본 원인이 공장식 축산에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유경선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그런 원인 진단에 대해서? 우리 사육 시스템에 대해서 공장식 축산이라고 외부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나라 축산, 산란계나 육계의 사육 형태가 우리 축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EU나 미국에 비해서 결코 밀집이 아니라는 거죠. 사육할 방식이.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육계의 예를 들면은 제곱미터당 개육 생산량이 보통 39kg를 목표로 합니다. 저희 전라북도에 많은 계열화 주체 육계 회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세우고 있는데 비하여 EU는 그럼 어떠냐? 우리보다는 축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브란서나 독일, 브란서나 영국 같은 경우는 보통 39kg를 그들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곱미터당. 그러나 그 위에 다른 국가에서는 42kg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가 서유럽 선진국을 제외한 그 외의 EU 국가에 비해서 결코 밀집 사육이 아닌 최소한 동급이나 밀집 사육이 아닌 형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보다 조금 더 축산이 발달되어 있는 국가에서도 우리보다 밀집도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도 밀집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따라서 공장식 축산이라고 분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선진국들조차도 사실은 공장식으로 사육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도 그런 어려움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사육 시스템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영국의 경우에 계란을 그 중간 매치메이커를 누가 하냐면은 유통에서 테스코가 하고 있는데 2025년부터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우리는 케이지에서 생산된 계란은 더 이상 판매를 않겠다.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미 선포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케이지에서 어떠한 식의 케이지에서 나온 계란은 더 이상 판매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소비자들의 자세입니다. 소비자들이 그 케이지 프리 에그를 생산했을 때 생산비가 올라가는데 그거를 과연 감당하면서 구매를 해줄 수 있는지 그게 상당히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EU에 비해서 소득이 약간은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조금 빠른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물론 동물복지형 축사를 권장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걸 속도를 좀 늦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서서히 물론 입안을 한 제도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스피드를 좀 슬로우 다운 시켜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복지형 농장 또 그리고 이른바 케이지 틀 안에 가두고서 사육하는 방식을 버리고 조금 더 복지형 농장으로 지향해야 되는 방향은 맞다 이렇게 보시고 다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사태의 경우에
대체적으로 보면 복지농장에서는 거의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렇게 본다면 사육 방식에 결국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문제는 저는 정부 관리 감독이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예. 이게 지금 유럽발 살충제 파동 아닙니까? 예. 근데 유럽에서는 거의 복지형 케이지나 그 동물복지 농장을 지금 선호를 하고 그쪽으로 많이 간 상태에서 지금 그쪽에서 살충제 파동이 일어났는데 문제만 있을 때마다 이렇게 밀집식 그 케이지로 원인을 좀 돌려가지고 이렇게 그 방점을 돌리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5년 정도 유정란을 지금 사육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친환경 업체로 계란을 납품을 할 때 친환경 업체에서는 1년에 한 수차례 자기네들이 무작위로 그 항생제 잔류 검사를 해요. 예. 그래가지고 항생제니 살충제 잔류 검사를 하고 또 뭐 농장들한테 그 비용을 청구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걸리면은 그 이제 거래도 끝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피해를 봤던 모든 금액을 농가한테 청구를 해서 법적 책임까지 지게 만들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동물복지 농장들이 항생제를 함부로 쓸 수 있고 그 살충제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도가 문제인 거지 이거는 정부에서 관리 감독을 잘못한 것이지 예. 이게 그 밀집형 케이지가 문제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 예, 예. 관리만 잘 했다면 예, 복지형 농장이든 예, 밀집형 농장이든 다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예, 보신다는 저는 겁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짧게 동의 여부만 여준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건 사육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위생 관리 문제라고 일단 두 분은 다 동의하신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살충제 사태뿐 아니라 과거에 그 가축 전염병이었던 AI라든지 예. 구제역 이런 문제도 같이 바라볼 수 있나요?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공장식 축산을 계속 유지하더라도 예, 예. 이런 전염병 발생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네요. 실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진 축산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의 경우는 지금 주기적으로 AI라든가 발생하고 이번에 또 네. 살충제 문제까지 번져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공장식 축산하기 때문에 이거 못 막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저도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예, 관리 감독만 정확하게 하고 예. 정부에서 제대로 된 약제만 개발을 해가지고 좀 농가들한테 지원도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거는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 4월 달부터 순창군에서는요. 계속 이거를 모니터링 했어요. 방역계장님이 이 살충제 계란에 대해서 저한테 계속 물어오고 추경으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사실은 친환경 약제를 보급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조달청에 등재된 친환경 약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다른 거를 이렇게 전환을 하고 올 봄에 친환경 약제를 지금 이 농가들한테 이제 도비로 지원이 돼가지고 보급을 했는데요. 예. 딱 한 농가만 이제 이게 액수가 있다 보니까 제일 많이 키우는 농장에서 좀 이렇게 양해를 좀 해달라 그랬고 한 농장만 못 받았어요. 근데 예. 하필 그 농장이 지금 올해 순창에서 이제 그 기준치 이하 농장으로 나왔는데 예. 그 농장도 친환경 그 살충제를 썼다고 그 농산 품질 관련해서 계란을 수거를 하러 갈 때 저는 한 2, 3일 전에 친환경 약품을 썼습니다고 말을 예. 하고 계란을 줬다 그래요. 예. 근데 그 미세하게 이렇게 좀 기준치 이하로 나와갖고 지금 그 농장은 자체적으로 그 약품 회사하고 뭐가 문제인지 지금 밝히고 있고 알겠습니다. 있는 중이거든요. 예, 예. 공장식 축산에서도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를 충분히 예, 관리할 예. 수 있다면 예. 그렇다면 그 복지형 농장 우리 김진 대표께서는 복지형 농장 하고 예. 계신데 그런 농장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그럼 있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전 세계가 좀 복지형 농장으로 좀 이렇게 가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예. 동물들도 이렇게 그 스트레스가 좀 없게 이게 자라야지. 예. 그 어디에서 들었는데 그러니까 짐승들, 그러니까 동물들도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 예. 이건 저도 교수님한테도 좀 물어보고 싶은데 예. 계란도 약간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닭이 낳은 계란은 스트레스 호르몬 지수를 선진국에서는 수치로 환산할 수 있는지 그건 좀 궁금해서 그걸 예. 또 사람이 제가 덧붙여서 섭취하면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예. 방금 제가 김 예. 대표께 또 드렸던 질문인데 예. 공장식 축산에서 이렇게 위생 관리를 잘 할 수 있다면 조금 전에도 방향성은 복지형 농장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갈 필요가 있는 건가요? 결국에는 이제 공장식을 하다 보면은 위생 관리가 부실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 복지형에 비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른 선진 축산국들 트렌드도 경향도 결국은 복지로 가자 이렇게 전향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데 동물복지의 최대의 목표는 뭐냐면요, 축산물의 안전성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와일드라이프들, 소위 말하는 야생동물들의 어떤 웰페어하고는 좀 차원이 약간 다르죠. 근본적으로 야생동물들은 금방 우리 김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스트레스도 중요하고 컴포터블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안정성이 사실 우리가 농장동물 복지에서 그런 야생동물에서와 똑같은 복지 형태를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하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 차이가 좀 있어서 소비자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장동물 복지도 야생동물 복지와 동일하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좀. 그 동물형 복지농장, 복지농장의 경우에도 사실은 일정한 그 가둬서 사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생동물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라는 사육의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고요. 제가 그 교수님 말씀 중에 조금 그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공장형 사육에서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하시고 또 복지농장으로 가야 된다고 하시고 이 말씀 사이에서 그 차이를 발견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공장형을 그동안에 오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어떤 문제? 특히 우리 관례적인 질병, 구제역, AI,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광우병 같이.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를 사실 제일 중요한 책임은 사양 관리하는 사람 분의 책임입니다. 농가의 책임이지 이걸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은 사양 관리하는 그 주인의 책임이지 그게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책임은. 그 공장형이라도 관리를 잘하는 분들은 절대로 걸리지 않고 닭 이두 레드마이트라고 하는데 아예 없는 전라북도 양계 산란계 농가 많습니다. 그런 농가들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닭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리가 열악한 농가들은 닭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때 그 말씀은 김 대표께서 말씀하신 거고 좀 다른데요. 김 대표는 좀 정부 관리 문제가 있으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요, 교수님. 감독을 안 하면 얼마나 지키겠습니까? 농장들도 힘든데. 이 사육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감독이 좀 들어가 주면은 아무래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약을 쓸 수 있고 이게 살충제를 쓰는 것 대신 친환경 약제를 쓰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 계속 관리 감독이 들어오면은 사실 제가 이 유정란 하면서 친환경 약제만 쓰고 항생제나 이런 것들을 안 쓰는 이유가 그 업체에서 관리하지 않는다면 제가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 가면서 쓰겠습니까? 이제 정부도 나름대로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움직이는 이제 기초적인 단계여서 그렇지 앞으로는 굉장히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요.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우리 축산을 좀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지금 의지를 보였습니다. 조금 밀집도도 떨어뜨리고 앞으로 이제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건데 동물형 복지농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그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정부의 지원이 지금 거의 없다면서요? 이 복지형 농장으로 정부 지원이 아예 없고요. 그러니까 직불금 같은 것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게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장들한테 이렇게 주는 그 보조금이 좀 있는데 동물복지형 농장은 이제 마리수가 적다 보니까 순위도 뒤로 밀리고 또 이렇게 마리수 수당 주는 금액이라 큰 금액이 아니어서 거의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지원 사업이 없는 거로 보고 예를 들어서 이제 동물복지를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직불금도 좀 주시고 그리고 이 생협이라든지 친환경 업체들을 좀 활성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팔로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시고 난 다음에 동물복지형으로 좀 지향을 해야지. 저희 나라는 계란은 유통 구조가 제대로 잡혀 있지가 않아서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전국으로 직접 마케팅을 하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에요. 복지형 농장에 대한 좀 공적 정부의 지원 이런 걸 좀 더 넓혀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같은 생각이십니까? 동의하는데요. 예. 근본적으로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은 복지 이전에 기본 골격을 갖추는데 주력을 해야 됩니다. 아직 복지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축산업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단적인 예로 계란을 갖다가 콜드체인은 최소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유통 과정에서. 예. 그런데 냉장 시스템 말하는 그렇죠. 것이죠. 예. 그런 콜드체인도 안 되는 상태에서 거기서 복지를 논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은 원하는 눈높이는 높은데 그래서 예. 저는 이 문제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눈높이를 한쪽은 높이고 한쪽은 낮춰서 예. 그 중간 어느 지점에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예.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대로 된 동물 복지를 지향을 하되 그렇게 할 경우에 지원을 하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예, 예.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우리의 경우에 이제 공장식 축산이 완벽하게 지금 버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까 비용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결국은 천천히 가자는 거죠. 예. 좀 더 안정화될 단계까지 가서 버릴 건 버리고 챙길 건 챙기자는 거죠. 예. 어느 선까지 가야 됩니까? 소득 문제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의 소득 문제. 얼마나 지불할 거냐? 예. 그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서로 대두가 될 겁니다. 예, 예. 생산자 입장과 소비자 입장. 예. 중간 점을 차지하죠. 예, 예. 복지농장에서 생산되는 달걀은 좀 더 높은 값을 받는 그런 시장이 좀 형성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굉장히 복지농장을 육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이게 지금 이제 동물복지뿐만 아니라 이게 일반 그 밀집형 케이지 사육하는 농장들이 요번에 지금 친환경 계란에서 항생제가 나왔다고 지금 굉장히 떠들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 가서 보면 친환경 농장이나 일반 농장이나 계란 가격을 장사꾼이 가져갈 때는 똑같은 가격을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에서 한 30% 마진을 더 보고 이렇게 친환경 농장에서 이렇게 수입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게 30% 마진을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제 상인들하고 소비자들이 가져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예. 이게 지금 계란이 계속 이게 어느 순간부터 마트에서 미끼 상품이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의 한 4,000원 정도만 올라가도 굉장히 비싸졌다고 인식을 하고 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란값 가격 자체가 똑같아요. 예. 그리고 뭐 한 5,000원 정도 올라가면 이제 방송에서 막 비싸다고 굉장히 막 호들갑을 떨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농가들은 수지타사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케이지에 한 마리 그러니까 이제 케이지 한 마리수를 더 넣을 거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좀 계란이 많아야지 그래도 수지타산이 맞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유통 구조를 먼저 개선할 생각을 좀 해주고, 이 방식으로 좀 나가야지. 그러면 아마 유통 구조만 좀 개선돼도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예.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경선 교수님께서 그 복지농장의 수준을 좀 높여야 된다. 약간 뭐 콜드체인 말씀하시면서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건 이제 농장들마다 조금씩 틀리는데요. 이제 기준은 거의 이 동물복지농장은 정부 기준이 있어요. 그래갖고 거의 그 기준을 맞추고 있거든요. 예. 이게 정부에서 그냥 와서 유일하게 이렇게 다 지도 감독하는 게 동물복지농장이거든요. 다른 건 외주를 주지만은. 그럼 이제 공무원들이 와갖고 이제 센치도 재고 뭐 난상 개수도 세고 이제 그 기준 자체는 좀 맞추고 있고 사육 방식도 조금 그러니까 농장주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동물복지를 하면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이 되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된 만큼 농장에다가 아무래도 투자를 하겠죠. 더 투자를 해서 더 좋은 계란을 만들려고 노력도 하고 좀 많이들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에 살충제 계란 사태 따지고 보면 공장식 축산이 원인이라고들 말들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두 분의 생각이시고요. 공장식 축산에서도 충분히 위생관리를 잘 할 수 있어서 이런 문제 제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동물복지 차원에서 복지용 농장을 많이 늘려나가야 되는 방향성은 맞다. 그러나 이게 여러 가지 뭐 예산 문제도 수반되고 또 복지농장의 수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할 필요는 있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좀 접도록 해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